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아니면 한남 더일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죠? 100억대의 신고가를 지금 현재도 찍고 있습니다. 이게 타운하우스의 힘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앞으로의 매매가죠. 매매가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됐을 때에는 시세 차익, 수익성이 몇십억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구역에서 이 100%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용적률이 합산이 돼서 몇 프로로 개발이 된다? 바로 300%죠. 300%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손주, 상급 입지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잡을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용산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났고 많은 상담을 해드렸는데 용산 지역 분석을 해드릴 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바로 용산 고도 제한이 걸린 지역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재개발이 됐을 때 사업성이 나오나요? 사업성이 없지 않나요?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중에 이쪽 지역은 개발되기 힘듭니다 라고 영상을 올리신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더 고도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왜 고도 제한이 걸린 지역이 사업성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가 더 높은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설명이냐? 바로 화면에 나와 있듯이 바로 용산공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법으로 용산공원 주변을 개발시켜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법령이 나와 있는데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1장 총칙이 나와 있는데요. 제1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용산공원이 원래는 미군 부지였죠. 미군 부지가 우리나라한테 반환을 하고 미군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이제 탈바꿈시키는 조성 사업이죠. 이게 용산공원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 중국 군대의 용산 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용산공원 등을 조성, 관리하고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용산공원을 이제 개발시키는데 그 주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제 3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조의 이제 4번 항목입니다. 보시면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 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12조에 따라서 지정, 고시되는 다음 각 항목 목적지구,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11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보시면은 11조 한번 보시게 되면은 11조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시설 조성지구 및 공원 주변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이제 개발함에 있어서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 용산공원 주변을 개발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으로 개발시킨다. 용산공원 주변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용산공원이 나와 있죠. 용산공원 주변이죠.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용산공원 주변이 어떻게 된다? 법으로 개발을 시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쪽 위쪽이죠. 위쪽 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반을 뚝 잘라서 동후암동, 그 다음에 서후암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서후암동은 이제 개발 계획이 다 잡혀 있죠. 동후암동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동서를 걷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계 청파동이라든가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한강로 라인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상업지역으로서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국경부단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최고의 업무타운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죠. 그리고 동부 이천동 역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한남 뉴타운 유엔사부지 수송부 기지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어디가 개발이 안 되고 있죠? 바로 여기죠. 이태원 지역.
이태원 지역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남산이죠. 이 남산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동후암동 같은 경우는 5층이었죠. 5층으로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태원 같은 경우는 7층으로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완화가 됐습니다. 28m로 고도 제한이 완화가 쭉 되고,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는 몇 미터까지? 바로 45m죠. 45m까지 개발이 될 수가 있게끔 요번에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동후암동이라든가 아니면 이태원동 라인 쪽에 개발 의지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아무리 45m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주변 지역이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나올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지금 제곱미터로 따졌을 때 300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평으로 따졌을 때는 91만 평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만큼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있죠?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성을 갖는 국가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가치,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용산공원의 가치는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공원 하면은 뭐 여의도 공원도 있고 서울숲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서울숲 주변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서울 아쿠로 포레스트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서울숲으로 인해서 공원 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용산공원이 개장이 완료가 되고 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치가 엄청난 가치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용산공원 주변으로 법으로 개발시키는 이 주변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뉴욕 센트럴파크 이제 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이 굉장히 멋있죠. 뉴욕 센트럴파크 103만 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원 같은 경우는 90만 평이죠. 우리나라 이제 용산공원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용산공원을 개발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뉴욕 센트럴파크를 반으로 뚝 자릅니다.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용산공원의 이제 서층 라인, 이쪽이 이제 동층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한남 뉴타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동부 이촌동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한강로 방향이 될 것 같고 서계 청파동 이쪽 라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이 어떤 라인인가요? 바로 용산공원 측으로 봤을 때는 이태원동과 동후암동 라인이 되겠죠. 근데 이쪽에 남산이 있다라고 해서 이쪽을 개발 안 시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보게 되면은 주변으로 다 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쪽 라인도 똑같이 개발을 시킨 겁니다. 똑같이 개발을 시켜서 멋진 뷰가 나올 수가 있게끔 개발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상징성이 있게끔 개발을 시킨 겁니다. 용산공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개발을 안 시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발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개발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개발을 시키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밀도 초고가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합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운하우스처럼 개발이 됐을 때는 엄청난 개발 가치가 이제 상승이 되면서 그만큼 수익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합 방식은 어떤 방식의 개발 방식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밀도 초고가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됐을 때의 수익성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고밀 재개발로 개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저밀도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됐을 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0평의 매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매가 5억, 그 다음에 이쪽도 매매가 5억. 근데 고밀도로 개발이 됐을 때 추가 분담금은 5억. 근데 저밀도로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됐을 때는 추가 분담금 10억.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고밀로 개발이 돼서 향후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분으로 인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20억의 아파트로 변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죠? 매매가 5억에 추가 분담금 5억. 그러면은 20억의 아파트로 변한 거기 때문에 수익성은 얼마죠? 수익은 10억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저밀도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됐을 때 보시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은 15억입니다. 15억의 투자를 해서 20억 아파트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당연히 고밀도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이쪽 수익이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밀 개발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됐을 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하나요? 우리가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아니면 한남 더일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죠? 적어도 40억에서 5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수가 넓은 것은 거의 100억대의 신고가를 지금 현재도 찍고 있습니다. 이게 타운하우스의 힘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앞으로의 매매가죠. 매매가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됐을 때에는 시세 차익, 수익성이 몇십억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밀 개발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고밀 개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저밀도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바로 결합 방식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합 방식 재개발이 현실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A라는 구역도 용적률이 200%, 근데 B라는 지역도 용적률이 20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지역은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200%지만은 100%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100%가 남겠죠? 그러면은 이 100% 남은 것을 B라는 구역에 넘겨주는 겁니다. B라는 구역 용적률 200%였죠? 200%의 A 구역에서 이 100%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용적률이 합산이 돼서 몇 프로로 개발이 된다? 바로 300%죠. 300%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이 B라는 구역의 사업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B라는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그 수익률이죠. 그 수익률은 A 구역과 B 구역이 나눠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은 그 용적률을 다른 구역에 줌으로써 그 사업성에 대한 수익성을 두 구역이 나눠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원동이 이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후암동이죠. 후암동도 이렇게 개발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무산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태원동도 동일하게 결합 방식으로 개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도시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는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구릉지 플러스 역세권 한꺼번에 개발, 결합 재개발 방식이 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10원 사업지 성북 2구역과 신월곡 1구역 이렇게 순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위에 그림이 성북 2구역, 그 다음에 신월곡 1구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쪽으로죠. 위쪽으로 이제 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4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가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을 어디다 줬냐? 여기 바로 신월곡 1구역에 준 겁니다. 신월곡 1구역이 미아리에 있는 사업지인데요. 여기가 집창촌이었습니다. 집창촌을 싹 다 밀고 재개발을 하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지금 성북 2구역의 용적률을 받아옴으로써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멋지죠? 지금 저층 저밀 타운하우스로 개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전보다 가치 상승분이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난 집가 상승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구역을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 뉴타운 이제 유명하죠.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41층 초고층 아파트 가능한 이유 용적률 거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용적률을 이제 준 겁니다. 용적률을 주고 받아서 이제 개발을 시킴으로써 이제 사업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익률을 나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문 3구역입니다. 이문 3구역에 이제 3-1, 3-2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3-2가 바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남은 용적률을 3-1구역에 준 겁니다. 그래서 3-1구역의 사업성이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이제 3-2구역 같은 경우는 저층 초고가 타운하우스로 만든 구역이 바로 이문 뉴타운의 3구역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용적률을 거래함으로써 사업성을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킨 겁니다. 그만큼 용적률을 다 찾아 먹어야 되는데 다 찾아 먹지 못한 이 남은 용적률을 더 높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게끔 지금 이태원동도 이렇게 똑같이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밀도 초고가 타운하우스로 만들면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구역에 줌으로써 사업성까지 더 챙겨갈 수가 있게끔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재개발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합 방식으로 개발이 됐을 때에는 사업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도 제한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용산의 미래 가치, 확실한 투자처라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용산은 점 하나 찍어야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용산은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의 가치는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정말 개발 호재의 백화점, 개발 호재의 메카, 이런 수식어가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제2의 강남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용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산은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용산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후암동 지역, 서계 청파동 지역, 이제 한강로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원효로 라인들 재개발 사업들, 그 다음에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들, 동부 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수정부지의 개발 사업들. 근데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태원 라인, 지금 재개발이 현재 추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수익성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게 아닙니다.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결합 방식으로 해서 저밀도 초고가 타운하우스처럼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엄청난 지역입니다. 노후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노후도가 높을까요? 지금 이쪽 노후도로 보시면 거의 80% 이상의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남산 고도 제한이죠. 남산 고도 제한으로 지금 60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개발이 될 확률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후 지역으로 있었던 겁니다.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도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공원이 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남산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주변 지역으로 다 개발시키고 있는데 이쪽 지역만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그대로 놔둘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뉴욕 센트럴파크 보세요. 주변으로 다양한 고층 건물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공원 도보권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용산공원 도보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 재개발 예정지 중에 도보권을 이용이 가능한 지역 어떤 지역이 있나요? 동부 이촌동의 경우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이 아니죠. 이쪽 지역 한강로 라인입니다. 지금 상업지기 때문에 평당 2억대 나가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못하죠. 그 다음에 후암동 지역이 그나마 유일한 지역인데 머리죠. 네. 공원의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공원의 가치를 그렇게 확 누릴 수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한남 뉴타운일까요? 수성부 기지라든가 유엔사 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도 도보권으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유일하게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태원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역세권이 이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축의 뷰도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보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가치로 봤을 때는 엄청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10년 보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단타 투자 막혔습니다. 세금으로 다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정도 여유롭게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용산의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말 개발 가능성이 있고 정말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안전한 매물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현금 청산 매물이 정말 넘쳐나고
나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현금 청산,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매물, 개발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저희 돈 되는 부동산과 함께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손주, 상급 입지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잡을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